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요. 전북에서는 15개 광역과 기초단체 가운데 1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차제 전북의 민심은 어떠한지,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조배숙 전 국회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조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지난번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0.73% 차로 졌는데, 그래서인지 젖잘싸에서 좀 깊은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라는 그런 국민의 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네.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참패한 내용은 우리 민주당 자체 내에 성찰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 더 성찰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찰과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완승을 했지만 또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또 압승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민심의 표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보면 현명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그런 방향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남, 아무래도 민주당의 본향이니까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느낌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됐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그 내용 속에서는 꾸준히 더 성찰하고 혁신해야 된다 하는 주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 민주당에 대해서 앞서 젖잘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도 전북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니까 이제 호남은 이제 그런 경우도 결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만이라도 좀 지켜주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4.4%를 얻으셨는데, 이번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는 17.88%로 그래도 3%가 저희가 올랐어요. 근데 전북 같은 지역에서 1% 올리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도지사를 배출했지만, 그러나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무소속하고 치열하게 대결했고요. 세 군데는 무소속이 됐고, 세 군데는 엄청나게 아주 박빙으로 아슬아슬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참 현명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판할 건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도지사 후보로 해서 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17.8%를 기록하셨는데, 그전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 계셨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호남 지역은 험지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민주당 독주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하는 것, 지금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전부 합하면 선출직 251명인데 지난 4년 전에는 단 한 명도 국민의힘 후보가 없었거든요. 251대 제로다 제가 그랬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결과 경제에서도 그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의미 있는 경제 지표에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좀 사직생의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이번에 전북도당제 공천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그 책임을 갖고 선거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뭐 후유증도 생긴 것 같고 이번 공천위원장으로서 뭐 그 소회가 남다를 텐데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민주당이 지역에서 좀 우위에 있지만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 특히 호남에서 우선적으로 더 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천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잣대가 높아지니까 공천 탈락자들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춰졌고 또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개혁 공천 자체가 공천 잘못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혁신은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고 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면 갔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접점을 이루는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내용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지지 않을까. 특히 무소속 후보 관련해서 예전에 사실 민주당 후보가 아닌 지역이 이제 네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세 곳으로 줄었고 또 경선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실제 불복에서 나가신 분이 한 분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민주당 후보 공천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가면 역시 전북의 경우에는 조금 더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궁금한 점 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뭐 공천위원들이 뭐 20-30명씩 포진해 있고 그 위원회를 이제 총괄하신 분이 우리 윤 의원님 계셨는데 주요 그 후보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을 한 서너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공천하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자격심사라고 그래서 먼저 걸릅니다. 그래서 당규 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부적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 내용에다가 또 중앙당에서 부적격 사유로 명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심사를 하는 자격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천 신청을 받아서 또 5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천 추천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절대적인 자격 배제 기준이 있고 부적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위 파렴치범이나 뭐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절대적인 부적격 사유고요. 또 그보다 좀 덜한 경우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앞으로
실제 비리가 돼서 공천이 된 이후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걸르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천을 하게 됩니다. 네. 최종 그래서 결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사안입니까? 이제 공관위원분들이 총 17분인데요. 그분들이 합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그것도 합의가 이르지 않으면 투표해서 결정하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이번에 17.8%를 득표하셨는데 나름 목표치에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족은 하고 계십니까? 뭐 감사하죠. 조금 만족은 아니고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선이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 중간중간에 이제 예측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더 분발해서 했는데요. 2, 3일 앞두고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2번 지지한다고 박수도 치고 뭐 2번 하면서 환호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니까 셀카도 같이 찍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가면 좀 아주 좋겠다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훨씬 더 한 20%에서 이제 25%에서 30% 사이 예,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했었죠. 네. 대선에 이어 도지사 뭐 선거에서도 뭐 계속 득표율이 이제 우상향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역 비례의원에서도 16%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민심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의식 있는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북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일당 독주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데 좀 다른 데를 찍고 싶어도 좀 대안이 없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물이 안 된다. 이제 인물 부재론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마를 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찍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변화인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 군데 다 15%를 넘겼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전북만 유일하게 15%를 몇 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주, 전남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끝나고 이제 그 본선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유권자하고 악수를 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충청을 봐라.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한 당에 절대 올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정치권도 긴장하고 충청권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또 주고 그래서 충청은 지금 전북보다 2배, 3배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사전투표 했다고 하면서 저희 후보님 말씀대로 저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뭐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뭐 경합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뭐 우리 조 의원님께서 출사표를 내자마자 김용호 위원장, 그다음에 양정모 또 위원장은 또 컷오프가 되지 않겠었습니까? 좀 이벤트가 돼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좀 수혈이 돼서 이런 뭐 선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으면 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뭐 나타낸 분도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 컷오프는 아니고요. 그냥 단수 공천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판단해서 했던 것 같고요. 또 너무 좀 시일도 촉박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에는
또 그런 활발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뭐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은 뭐 민심은 또 민주당이 뭐 침묵의 회초리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 48.6%였는데 뭐 그런 것은 또 이제 민주당의 좀 바람이 좀 이제 무소속 돌풍이 예견됐었던 것 그런 것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 이제 내년 이제 재보궐 선거가 4월 5일 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이제 이게 낮은 투표율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낮은 투표율 우리가 겸허히 받고 큰 채찍으로 알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역 구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낮은 투표율 자체는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거의 주역으로서 또 선거를 축제와 같은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낮아졌다는 것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서 보면 개혁공천 하면서 느낀 내용이 개혁공천 하니까 실제 개혁공천 하게 된 원래 이유 또 그분의 하자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깊이 숙고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단기간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되면서 느끼는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치유되기에는 좀 부족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작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또 이제 시군 단위로 볼 때 경쟁이 좀 치열한 데는 투표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는 좀 낮은 걸로 봐서는 그런 성과에 대한 애견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뭐 그거야 부분적인 내용이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투표율이 낮다 하는 내용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민주당에 대한 채찍 이렇게 보고 반성하고 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여당이니까 앞으로 이제 개혁 공천의 과제를 실천하는 게 또 당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자 수단이라 볼 수 있겠는데 공천위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개혁 공천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참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들이 실천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욕 안 하도 먹고 가는 것 이게 그동안의 공천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일단 해봤습니다. 또 결과도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 미리 좀 걸러서 좀 출마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좋겠고 또 실제 유능하고 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인들에 대한 배려들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개혁공천, 혁신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번 경우에도 뭐 혁신하고 신인들 발굴하기 위해서 여성들 30%에 근접한 내용을 했고 청년 10% 이상 했고 또 범죄 경력자나 이런 분들 걸르니까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기존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이 지속되면 우리 전북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혁신은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깨자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 또 그전에도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뭐 스스로 어떤 역할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아, 예. 제가 이제 뭐 유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방송 연설을 통해서 제가 많은 호소를 했고요. 예. 또
일부분은 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그게 널리 전파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례 그리고 또 그 전주, 익산, 군산 세 군데에서 그 시 비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마련이 됐다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면서 저는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 어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출직이 251명이었으니까 247대 4 정도는 이제 그 네, 비율 그렇죠. 비례율이 맞춰진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 또 중앙당이라든지 또 지역에서의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지 한 말씀 그래서 사실 해주시죠.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으로 그 지방의원의 경우에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최대의 그 출마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선출직은 한 분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득표율을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경주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이미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도 하고 또 케어도 하면서 이분들이 4년 후에는 나가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중앙당에 가서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 정당 자체 내에서 어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서진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북 도당이 뭐 정부 여당과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죠. 우선은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북은 항상 호남하면서 광주, 전북, 전남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호남권에서 또 변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이제 5극 3특, 이제 5극 3특 체제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서 저희들이 새롭게 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그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느냐면요. 많은 그 중앙의 권한이 이 그 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게 한 23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도 한 그 4년 내에 한 뭐 4, 5조 이상 저희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균형발전특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도에서 보고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저희들이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독립해야 된다 해서 5극 3특 체제로 합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건의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전라북도가 뭐 권한도 새롭게 이양을 받고 또 예산에서도 그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위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라북도 지사는 현재 뭐 민주당 소속이니까 또 우리 민주당 전북 도당하고의 또 그런 유기적인 관계, 절대적인 이제 뭐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북 정치 6.1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제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도민들께서 특히 과거에 우리 도정 또 도 정치권 이렇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큰 잡음은 없지만 또 큰 성과도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젊은 피
젊은 뭐 이렇게 수혈이 된 것 그 자체가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결단력도 있고 또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의지, 열정들이 크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뭐 지금 8분이 새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에서 전북을 진단하고 지역을 평가하고 발전 대안을 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북의 도정은 과거와 다른 의미 있는 변화가 실제 가시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뭐 전북의 정치권에서도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수혈된 인재들과 함께 진짜 새롭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변화를 예, 지켜볼 수 예.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 의원께서도 한 말씀 뭐 구해야 되겠는데 맞상대를 했던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에게 뭐 이제 도정을 이제 도정에 취임하게 되면 어떤 요구사항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도지사는 이제 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이제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죠. 이제 경제인데 우선은 이제 새만금을 좀 반석에 올려놔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기업도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같은 호남에 눈을 돌려보면은 전북, 전남을 보면은 이제 단적인 예로 건설업 부분을 보면은 그 전남 부분은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 상위 랭킹의 몇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을 제대로 도와주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꼭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새만금 특별자치도 그것을 좀 그 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조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서울하고 이 지역은 그 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이 교통 이거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좀 더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민선 8기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을 믿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주신 그런 지지 결코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도 혁신과 개혁, 성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민심에서 변화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담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내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희망이 있는 것이 그 청소년 모의 투표를 했어요. 만 17세 이하의 투표권이 없는. 근데 거기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60몇 프로고 제가 31%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내재해 있는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에 국민의힘은 높아진 지지율에 서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나타난 전북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